그래서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의 첫 번째, 여러분 출제 유형 1번. 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죠. 따라서 시험장 가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문제는 늘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동사 개념에서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고, 그 다음에 타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되는 동사인데,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위치가 좀 정해져 있어. 그 위치는 외워야 돼. 그래서 자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는 자동사 앞하고 뒤에 둘 다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외워야 될 첫 번째야.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건 가능한 일인데, 자동사를 수식할 때는 자동사 앞이나 뒤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동사인 얘를 꾸며주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부사는 요렇게 와서 수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수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타동사를 수식할 때는 뭐를 주의해야 돼? 앞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타동사를 수식할 때는 타동사 앞에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우리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의 핸들, 이 친구가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타동사 앞에만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 건 가능하지만 타동사 뒤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동사는 둘 다 되고, 타동사를 수식할 때는 그 타동사 앞에 올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타동사 뒤에 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타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올 수 있다면 그거는 타동사 바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적어를 다 해주고 문장 맨 끝 있죠. 문 밑. 이렇게 오는 건 또 가능해. 그래서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타동사를 수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타동사 앞에 부사가 오는데, 만약에 뒤에 온다면 이렇게 중요한 타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다 해결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문장 끝에 오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래서 외워야 될 첫 번째는 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아마 느끼게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왔던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RC 때 얘기했지만 앞에가 같은 모양이고 뒤에가 이렇게 다 다르면 이 친구가 품사 문제니까 품사 문제는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고 오답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 빈칸 앞뒤를 보는데 앞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travel agent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취소하다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는 누가 낀다? 부사가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가 타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뒤에 이 친구가 목적어로 왔으니까 이런 것까지 돼야 되는 거야. 지난 수업 바탕으로 들어가면, 복습을 했으면. 따라서 이건 뭐다? 부사가 타동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들어오냐면 C번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서 1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맞춰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이게 몇 형식이니? 문장은 크게 1형식부터 5형식으로 나누어지죠. 재윤아, 몇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는 몇 형식? 그렇지, 3형식이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여러분이 이건 토익이 아니라 그냥 영어가 3형식 구조가 가장 많아. 그래서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가 나왔다고 치면 또 비슷하게 요렇게 비슷하고 뒤에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품사 문제고, 그런데 이 친구는 특징이 뭐예요? 문장 맨 끝이죠. 그래서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앞에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여기를 봤더니 또 Mr. 김이 주어로 나오고 인터뷰를 하다가 동사로 나오는데 이 동사 뒤에 요렇게 있으니까 목적어까지 또 3형식이죠. 주어가 동사합니다. 목적어를. 이미 완벽한 절이야. 따라서 여긴 누가 온다? 부사가 오면 된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D번 정답.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인터뷰가 타동사인데 요렇게 수식하는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타동사 뒤에 오긴 하지만 뭐를 먼저 깔고? 목적어를 먼저 깔고. 그래서 얘도 3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외워줘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부사 파트는 사실 가리지 않고 다 외워줘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건 그냥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내 용어로 얘기를 한 건데 부사는 끼어들기가 가능하다. 끼어들기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문제 풀면 내가 감히 개런티하지만 이걸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냥 요거를 외워줘. 이 지금 내가 진하게 써놓은 보드체로 써놓은 걸.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얘기 내가 했었고 이런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동사나 비동사나 이런 애들이 뒤에 얘네들을 붙여서 갖고 나올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죠. 얘네는 마치 한 몸처럼 붙어 다니잖니. 그런데 시험장 가면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빵꾸 뚫어놓고 너 무슨 품사 쓸 거니 하면 유일하게 끼어들게 할 수 있는 애. 그게 누구냐면 부사야. 그래서 그걸 외워주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는데 그래서 5번 같은 걸 보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가 품사 문제인 건 여러분 알 건데 잘 봤더니 has하고 experience, has pp죠. 그죠? 그래서 have 더하기 pp 완료 시제거든? 그럼 원래 이 친구들은 붙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 CLY company has experience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굳이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시험장에서 1초 컷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부사가 끼어들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부사는 이 친구니까 B번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has recently experienced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끼어들기를 하는 건데 엄연히 따지자라고 하면 이 부사가 뒤에 나오는 이 분사를 꾸며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거는 참고하면 돼요. 좀 이따 나올 거라서 여러분 기억할 건 어쨌든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품사가 누구다? 부사다. 이 문제도 나올 거야. 그래서 출제 유형 1번하고 지금 하고 있는 2번은 단골.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언제 보든 상관없이 매번 나오게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얘네들이라는 걸 외우는 게 세 번째 공식.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대상에 동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또 부사가 있어. 그래서 부사는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여기서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로 바로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increase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품사 문제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따져줘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일단 지켜줘야 될 룰 첫 번째야. 그러면 관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명사가 있죠.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on하고 activity 사이는 전부 수식어란 얘기야. 자, becoming an activity에서 자,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얘를 꾸며준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기 있는 활동, 유행하는 활동인데 여러분의 몫은 여긴 거야. 너 여기 뭐 쓸래? 라고 물어보면 일단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형용사 앞에가 이렇게 비어있을 땐 여기가 부사를 골라야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D번을 정답으로 increasing이 하면 점점이라는 뜻이죠. 점점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누가? 수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D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형용사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 부사를 골라줘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집중해서 본인 걸로 들고 갈 수 있어야 돼. 이건 보통 실전반에서 얘기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문제 유형은 방금 얘기했어. 형용사 앞에가 빈칸일 때는 여기가 부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문법적으로 여기에 형용사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형용사가 2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결합해서 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를 따져줘야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보기에 형용사가 없으면 따질 필요가 없지만 increas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로 증가하는 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면 실전반 같은 애들은 고민을 해. 여기가 부사고 여기가 형용사면 둘 다 여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거기서 뭘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토익에서 웬만해서 이 자리에 형용사를 집어넣으란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스킬적으로 간다면 부사를 고르면 정답을 맞출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정석적으로 풀 때는 해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가 와서 increasing, 증가의 활동, 요렇게 수식하는 말이
자연스러우면 여기에 형용사 고르면 돼. 그런데 여기에 부사를 넣어서 점차 인기 있는 increasingly popular 이게 더 자연스러우면 D번을 고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에 이것까지 끌고 갈 수 없다면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형용사 앞자리는 부사가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7번 같은 애들은 사실은 난이도가 쉬운 애는 아니야. 맞췄을 때 고난도로 갈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이걸 쓰는 건 아니야. 구조를 문제 형태를 기억해. 관사가 있죠? 여기 명사가 나와 뒤에 명사가 보일 때 여러분 여기 형용사가 있고 그럴 때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 부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되는 거야. 딱 이 구조일 때. 알겠지? 관형명이 이미 나와 있고 앞에 여기가 빵꾸일 때 부사가 정답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정답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답은 어디로 기운다? 부사로 기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가면 얘가 또 중요해.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장. 그러면 얘는 수식 못하는 게 없는 애야. 그지? 그래서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그걸로 모자라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장까지 다 수식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거는 이제 빈줄 위치인데 특히 투부정사라고 하는 원래 뭐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붙여서 쓰죠. 그런데 이건 시험장 가봐야 알겠지만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부사 넣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위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는 팩트가 좀 중요하지.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잘 나오는 추세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치를 잘 기억하면 되고 따라서 내가 일부만 적어놨지만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자리에 부사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원래 투부정사는 to participate in 해가지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붙여 써야 되는 거니까 붙여 써야 되는 자리 빵꾸 뚫어놨다. actively 부사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낼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문제를 한 번은 내고 한 번은 이렇게 아예 투부정사를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빵꾸 뚫어놓으면 이렇게 수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수식할 때 부사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둘 것. 그 다음 동명사를 수식할 때 동명사는 동사 플러스 ing인데 뭐를 기억하냐면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요렇게 수식하는 구조. 나름 빈출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가 동명사 앞에 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명사가 이름은 명사잖니. 그러나 형용사 수식을 절대 받지 않는다. 알겠지? 명사만 형용사 수식 받는 거야. 동명사는 부사 수식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몰랐으면 꼭 기억하고 따라서 여기서 인스펙팅을 동명사로 본다면 토익에서 이 자리에 빵꾸 뚫으면 여러분 여기 뭐 골라야 돼? 형용사 고르면 안 돼. 부사 골라야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가 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위치는 동명사 앞에 부사 집어넣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위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분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있지. 비동사 더하기 ing 할 때 이 부사가 이렇게 얘네 수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사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이것도 내가 일부만 그냥 갖고 나온 거라 여러분 분사는 ing가 붙는 현재 분사가 있고 ed 이런 애로 붙는 과거 분사가 있지. 둘 다 수식 가능하고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choosing이라고 하는 것을 분사로 본다고 하면 부사가 이렇게 분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ing로 형태가 되는 거는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는데 그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기는 해야 돼. 이거는 내가 그냥 일부만 갖고 나온 거고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자리에 ing가 있으면 동명사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잖아. 목적어 자리에 ing 있으면 동명사야. 따라서 분사 ing는 무슨 역할만 하냐면 주로 수식어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는 애가 분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일부 그냥 형태만 갖고 나온 거라 정확하게 여러분이 ing 붙는 애가 동명사인 건지 분사인 건지 보려면 전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은 다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참고하면 되고 일단은 부사가 분사를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를 조금 잘 기억할 걸. 요게 빈출 구조.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냐면 부사는 뭐다? 주어, 동사, 문장 수식. 그래서 문장을 수식할 때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부사, 콤마 나오는 케이스. 요거는 뭐야? 문장 수식이죠. 그래서 부사가 수식 못하는 대상은 지금 여기서 언급 안 된 건 명사 라인밖에 없어. 명사, 대명사 이런 애들 빼고는 다 수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문장, 그러니까 파트 5 문제를 풀 때 문장 구조를 따졌는데 빈칸을 제외하고도 완벽한 문장이면 웬만하면 빈칸이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면 이런 애들 봤을 때 10번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얘도 누가 봐도 품사 문제죠. regular 이런 거 갖고 장난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따져야 될 건 해석이 아니라 문장 빈칸 앞에 뒤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연결되는 게 여러분 for이라는 전치사는 혼자 못 쓰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얘가 나온 거야. 얘가 누구냐면 동명사죠. inspecting.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동명사. 그냥 이거는 Mr. Kim is responsible for inspecting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굳이 수식어 넣는다면 동명사 수식은 누가 하니까? 부사가 하니까.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A번 정답.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제도 오픈 채방에 공지했지만 첫날 배웠던 내용이 복습하고 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을 거야 아마. 그게 문장 구성 구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머리에 숙지가 돼야 그게 연결이 돼요. 그날 전치사가 목적어가 필요하고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줘야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쌓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암기를 해주면 돼. 짝꿍어휘. 시험 그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한 적은 있었는데 예전에도 일단 출제용 5번부터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자 증감동사와 짝을 이루어 쓰는 부사를 암기한다. 중요한 얘기죠. 어휘 문제로 부사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알 거야. 우리 지난주에 진단고사 같은 거 봤을 때도 나왔거든. ly로 깔려있는. 그러면 뭐냐면 자 토익 빈출 증감동사가 있어요. 증가나 감도를 나타내는 이런 애들을 꾸며줄 수 있는 짝꿍 부사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면 뭐야 말 그대로 1초 컷으로 끝이 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답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객관식 시험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해석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문법 문제를 따지지 않고 찍을 수 있는 게 객관식의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무슨 동사가 나올지는 나도 몰라. 시험장 가봐야 알아. 그리고 보기에 무슨 부사가 나올지는 몰라.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외워서 짝꿍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서 1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거 누가 봐도 뭐야? 어휘 문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수하게 여기를 해석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한테 그거는 크게 시간 낭비다. 여기서 have reason은 뭐야? 증가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증가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가지고 이 친구랑 짝꿍이 될 수 있는 부사가 분명히 나왔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답 뭐로 고른다? 얘만 외웠으면 A번 정답. 1초 컷에 끝나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하나씩 세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친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걸 집어넣으려면 이런 애들을 외워줘야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로 이 짝꿍 부사를 찾을 때는 어떤 애들이 인기가 좋냐면 의미적으로 되게 급격하거나 상당하거나 두드러지게란 요런 애들이 인기가 좋아. 이런 애들이 주로 보기에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 steadily,나 gradually나 slightly 이런 애도 반드시 기억은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외워줘야 되는 거 타이틀 그대로. 자, 숫자, 수량, 수식, 부사. 내가 답정 너라고 얘기한 건 말 그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로. 여기서 숫자나 양하고 짝꿍이 될 수 있는 부사거든. 외워야 되는데 다 외워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게 누구다? 거의라는 뜻의 almost부터 about까지는 무조건 다 암기. 가장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112번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1초 컷으로 끝내셔야 돼요. 12번이 보면은 당연히 무슨 문제야? 품사 문제죠. 그래서 품사 문제에서 앞뒤를 보는데
앞에 accommodate란 동사가 있고 뒤에 150 attendees 하면 이건 뭐야? 숫자의 개념이 나오면 여기에서 정답은 누구로 들어간다? 거의 대략이라는 뜻의 C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대략 15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라는 뜻의 이 모든 애들을 다 외울 것. 이 애들의 뒤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 숫자나 양의 개념이 많이 나온다. 따라서 외우면 바로 정답 맞출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걸 외우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보통 빈출은 토익에서 2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애들을 내지 않고 나머지 내가 여기다가 언급한 이런 애들 중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뒤에 숫자나 양을 가지고 나오면 일종의 그걸 위한 부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같이 외워주면 되는 애들. 그래서 뭐 이런 애도 마찬가지겠지. 앨리스 같은 애들 자주 출연하는 애 중에 대표적인 친구니까 그런 애들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뭐 more than이라든지 no more than이나 as many as much as 전부나 숫자나 양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친구다. 그래서 외워두면 바로 풀 수 있는 애니까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 7번 자 답정너 중에 강조부사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돼요. 1조 컷으로 맞추려면 지금 자 여기서 내가 썼지만 토익에서는 before, after와 함께 쓰여 강조의 의미를 하는 부사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와 똑같이. 얘도 지금 어휘 문제지만 뭐가 중요한 여러분? before하고 after랑 짝꿍으로 쓰이는 부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after 있으면 우리 이거 뭐뭐 후에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순간 해석은 직후에로 해석이 돼. 그래서 강조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 직전 직후 부사라고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랑 before가 만나면 직전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랑 after가 만나면 직후로 해석이 되는 거라 내가 얘네들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직전 직후 부사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누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right부터 시작해서 directly까지 이 친구들은 직전 직후 부사로 토익에서 유명한 친구들이다. 요거를 기억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는 건 여기 얘를 별표를 쳐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고난도라고 쓰고 고난도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문제를 맞춰낸다면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친구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일단 2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내가 언급했던 specifically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는데 일단 해석도 될 수 있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를 가냐면 강조부사니까 뭐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외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고난도냐면 이게 중요해. 내가 일부러 더 추려놨는데 지금까지 정답이 가장 많이 됐던 애니까 묶어 이렇게. 묶고 이거 뒤에 하이라이트 치고 자 지금 내가 묶은 네 가지의 강조부사는 주로 명사나 명사구를 강조한다.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낮은 반에선 이런 수업을 안 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마 언급이 안 될 건데 왜냐하면 그 반의 수업에서는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그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쨌든 지금 750 이상을 보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남들이 틀리기 쉬운 걸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자, 뭐를 기억하냐면 명사나 명사구를 강조한다는 건 결국 어떤 걸 얘기하냐. 14번 같은 문제가 지금 내가 고난도로 들어간다는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이야. 그래서 이거를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14번을 보면 삼명아 어디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빨리 갔다 와. 이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봤을 때 A, B, C, D를 보면 요렇게 나오니까 전부 다 당연히 여러분 품사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장 구조를 봤더니 빈칸이 이렇게 나오고 빈칸 앞하고 뒤를 보는데 일단 콤마가 있다는 건 일단 걔는 배제해. 콤마까지는 그냥 연결되는 거야. 콤마 일단 두고 그 뒤를 보세요. 그러면 빈칸이 나오고 여기서 더 renovation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알냐면 명사라는 걸 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기 위해서 여기 뭐 쓸까라고 들어가는데 지금 보기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씩 따져서 들어가면 specific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데 여기서 여러분 형용사 집어넣으려면 가능한지를 따진다고 칩시다. 순차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나 관사가 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죠? 현관명이라는 건 없어. 여기에 관사가 없었다면 가능할 수 있지. specific renovation 이렇게. 그러나 현관명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 못 와요. 그래서 A번 탈락이야. 그러면 B번은 뭐냐면 동사야. 자, 여기다 내가 동사 쓸까 집어넣는데 여기에 동사를 집어넣으면 일단 상세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개념이 나올 수는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동사가 또 있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동사를 한 문장에 2개를 쓰려면 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동사를 2개 써준다? 접속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동사가 정답이 되긴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가 또 명사지? 자, 명사가 정답이 될까? 이 자리에 명사를 집어넣어 specification? 그럼 또 안 돼요. 이유는 specification이 the renovation이란 친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specification the renovation 읽어도 이상하잖아. 그러면 탈락. 자, 다 소거한다. 정답 뭐밖에 없다. 부사 D번 정답.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방금 전에 내가 고난도로 얘기했던 특정 부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pecifically의 뜻이 뭐였어? 여기에 특히였죠. 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renovation of the main entrance 하면 정문을 보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해내야 되는 건 이렇게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올 때 부사가 이 자리에서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고난도야. 그런데 이 문제를 A, B, C, D를 나처럼 따져가지고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니.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를 외운다? 지금까지 정답이 잘 됐던 명사나 명사구를 강조하는 역할로 정답이 잘 됐던 일단 4가지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 올 수 있다는 거? 명사나 명사구 앞에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이 문장 구조, 요 구조를 딱 기억해주면 돼.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 거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한테 토익이 어렵게 가는 건 아니고 얘가 무조건 있어. 관사가 무조건 있어요. 빈칸 뒤에. 알겠지? 왜냐면 관사 없이는 여기에 그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가 정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외울 거는 여기에 부사가 올 때 뒤에는 무조건 관사로 시작해. 관형명이 나오든 관명이 나오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가 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대표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친구는 정답이 많이 됐던 애를 내가 나열한 거지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개념적으로 부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면에서는 명사나 명사구 앞에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기억해서 꼭 맞춰낼 수 있도록. 그 다음 여기 넘어가면 자 출제 유형 8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간 부사인데 토익에서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를 좀 외워둘 게 있기는 해요.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애들이 시간적인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간 부사인데 여러분이 뭐를 좀 외워주면 되냐면 17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A, B, C, D를 보면 드는 생각은 전부 부사라는 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앞으로 그대들이 해야 될 거는 ly가 붙지 않는 애들 중에 부사는 몽땅 외울 생각을 해야 돼.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부사 문제인데 부사 문제니까 여기에 해석적으로 어울리는 애를 골라주면 돼요. 품사가 전부 부사라서. 그런데 이 친구는 해석을 하기 전에 뭐를 갈 수가 있냐면 지금 봤었을 때 여기가 The invoices need to be entered 하면 여기가 뭐예요? 현재 시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랑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부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봤었을 때 이 recently 같은 애들은 여기 위에도 나오는 거랑 비슷한데 이 친구는 짝꿍이 과거 시제 아니면 현재 완료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시제를 꾸며줄 수 있는 애를 골라야 되니까 A번은 탈락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외워야 된다. recently는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짝꿍 부사야. 시간 부사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는 still,
C번, 여전히 기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여전이라는 still이라고 하는 친구는 현재 시제하고 쓸 수 있는 부사야.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참고, ever 같은 애들은 보통 강조하는데 뭐를 강조하냐면 비교급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ever larger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런 문제, 여기는 그래서 still이 정답이 되는 거야. 해석으로 해서 들어가주면 돼요. evenly는 아예 해석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이건 고르게, 균등하게 뭐 이런 뜻이라. 18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전부 뭐냐면 품사가 부사고, 그런데 이 친구를 어휘 문제로 갈 때, 자, will post, 뭐뭐 할 것입니다. 미래 시제죠. 그러면 1초 컷 끝. 해석이 필요 없죠. soon이 곧이라는 뜻이고 이 친구는 누구랑 짝꿍이니까? 미래 시제랑 짝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외워둬야 되는 건 여기 나온 애 중에 recently는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짝꿍, still은 현재 시제랑 쓸 수 있는 친구, already 같은 애들, 요거는 미래 시제죠. already 같은 경우는 과거나 현재 완료, 요런 애들이랑 주로 쓰이는 친구. 그 다음에 lately는 현재 완료. 내가 지금 이거 쓴 거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에서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특정 시제랑 짝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들이 알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일단 보기에 이런 애들이 나오면 시간 개념으로 보면서 동사 시제를 보고 해석 전에 짝꿍이 될 만한 시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자, lately 아니 recently는 누구랑 짝꿍? 정리 제대로 됐어? recently는 누구랑 짝꿍? 과거하고 또 현재 완료. 그쵸? 그 다음에 still은 현재, 그 다음에 already는 과거랑 현재 완료, 그 다음에 lately 현재 완료, soon은 미래. 요 정도 외워줘야 돼요. lately하고 recently는 뜻은 똑같아. 최근에라는 뜻. 근데 쓰임이 다르지? already는 무슨 뜻? 이미 벌써 뭐 이런 뜻이죠. soon은 곧. 그래서 의미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부사 어휘 문제 같지만 시간 개념하고, 그러니까 시제하고 짬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외워주셔야 되죠. 빠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2개. 이거는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단어가. 그리고 이걸 외워야 파트 6를 할 수가 있어요. 무난하게. 파트 6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 문제가 접속부사 어휘 문제거든. 그래서 이 애들은 빈출이니까 꼭 외워주시고 뜻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품사가 접속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도 썼지만 얘네들은 접속 부사야. 이름이 부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접속사가 아니야. 따라서 얘네가 할 수 없는 건 뭐야? 한 문장에서 여러 개의 절을 연결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접속 부사가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접속사가 그걸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의미적으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그러나 접속 부사가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절을 한 문장에서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와 접속 부사는 엄연히 다른 거야. 부사는 문장, 마침표 찍고 그 다음 문장 가기 전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어휘적인 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친구가 한 문장에서 여러 개의 절을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고, 그래서 그걸 아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A, B, C, D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부사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위에 표를 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되게 중요하네요. 위에 나오는 표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일단은 품사가 다르니까 품사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그랬을 때 이 자리에 집어넣을 건데, 자, 빈칸 앞에 누가 나오냐면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절이 하나가 있어.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한 문장에서 1번 절과 2번 절을 연결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연결어인 접속사가 나와줘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접속사 얘밖에 없으니까 해석도 할 필요가 없어. A번 정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접속부사는
한 나의 문장에서 여러 개의 절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고 이것들의 각각의 어휘를 반드시 외워둘 것. 왜냐하면 어휘 문제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10번 거의 다 5화 가는데 이제 얘는 좀 외워야 될 애들이 플러스로 들어갈 거야. 일단 10번은 중요해. 왜냐하면 품사 문제로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소대절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일단 해석은 매우 뭐뭐해서 대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품사 문제로 나오는 거야. 토익에서 파트 5에. 자, so하고 that을 이렇게 써준 거야. 이렇게 여기에 봤을 때 so하고 so가 나오고 여기에 that이 있어 이미. 예문 나온 걸로.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so하고 that 사이에 무슨 품사를 집어넣을 건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그러면 외워야 될 첫 번째 뭐다? 다른 품사 다 제끼고 형용사하고 부사만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와 부사가 둘 다 있겠지 보기에. 그래서 popular가 형용사고 여러분 알고 있는 ly 붙는 이 친구가 부사면 자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뭐 고를래?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무조건 so 앞에 무슨 동사가 왔는지를 보는 게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매우 강조했던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얘가 이형식 동사로 들어가면 이형식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서 여기에 주어가 나오죠. some models. 이형식 동사 마무리는 보어지. 그러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의 형용사는 가능하지만 부사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예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여기도 써놨지만 여기 자리에 형용사하고 부사가 올 수 있지만 이형식 동사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를 고른다. 이걸 외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해줄 게 뭐야? 내가 외우라고 했던 확인할 거야. 이형식 동사 쓰세요. 우리 첫날 수업에서 했던 거. 첫날 수업에서 했던 그 동사만 일단 외우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이형식 동사의 쓰임은 무지하게 많아. 매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이형식 동사 나경아. 비동사하고 또 안 되는데? 그리고는 잘 모르는데 안 돼. 외워야 돼. 알겠지? 이거는 첫날 수업에서 했던 거 챕터 1을 내가 보고 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부분이 외워져야 되는데 자 비동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5개가 더 있잖아요. 그쵸? 정아. 혜수야. 너 어제 영상 보고 있더니 보긴 봤는데 외우지 못했어? 재윤아. 큰일 났네 여기. 윤재. 너. 또. 그 다음. become 그 다음에? seem. appear. look도 되지? 그 다음 2개 더 있어? 홍시가 remain 하나 더 stay.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랫반 애들 기본 입문하는 애들도 제일 먼저 외우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안 외우고 뭐 이거보다 더 높은 거를 가겠다라는 거는 그건 되게 큰 욕심이죠. 앞으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이 형식 동사의 쓰임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 이번 주 안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RC 할 때 내가 바로 물어볼 거라 그때 이렇게 막히면 수업 진행 안 할 거야. 알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나름 사정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토익에서 이 친구를 모르고 시험장 갈 수는 없어.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요. 6월 말이면 시험 보는 친구들 많을 거라 굉장히 빨리 시간이 흐를 거라서 미리 외워줘야 돼. 앞으로 외울 게 더 많을 거라.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의 토익 빈줄. 따라서 여기에 이형식 동사가 내가 외운 이들 중에 아무거나 여기 앉아있으면 형용사 정답인 거야. 아시겠죠? 문제 추는 방법에 있어서 이형식 동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치 대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의미는 얘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 친구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할 거는 서치하고 대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거든요.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얘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생각할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얘보다 잘 나오진 않아.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문맥에서 서치 대절 같은 거 보면 해석 자체를 아주 뭐뭐 해서 대절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서 그런 애들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이런 애들 내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외워야 되는 빈출 부사로 들어갔죠. ly가 붙지 않는 애들인데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외울 때 뭐를 좀 기억하냐면 이런 부사들은 나름 위치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은 되게 중요해요. Barry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지만 동사 수식 못해.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만 수식하는 친구야. 이런 건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기억을 하고 Barry는 동사 수식 불가다. Barry play란 말 없잖아. 그래서 동사 수식이 안 되는 대표적인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much가 자주 나오는데 much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뭐냐면 형용사 수식을 할 때는 비교급만 수식해. 알겠지? 그래서 much long이란 말 없죠. 이렇게 여러분 들어본 적 없을 거야. 차라리 very long 이렇게 쓰지. 그 대신 뭐는 수식한다? 비교급은 수식한다. 그래서 much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 비교급만 수식해요. much longer, much larg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앞으로 자주 볼 거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부사라는 라인에서 그 다음 이 친구 중요하지. enough도 자주 볼 거라. enough 같은 경우는 충분한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돼요. 이 친구는. 일단 그걸 아는 게 중요해. enough가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부사로도 유명하지만 형용사로도 유명해. 뜻은 똑같아. 충분한, 충분하게 이런 뜻이거든. 위치가 중요한 거야. 이 친구는.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수식만 하기 때문에 명사 앞이나 뒤에 오는 걸로 쓰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enough money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토익에선 사실 enough가 형용사로 쓰이는 것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부사로 쓰이는 걸 더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그런데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의 특징은 뭐다? 형용사 수식을 한다. 이 친구의 기능은 형용사 수식인 거야. 그리고 위치도 딱 정해져 있어. 형용사 뒤. 그래서 예문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he is rich 할 때 rich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수식이 가능하지 이렇게 수식은 못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많이 나오는 애야. enough는. 그래서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 누구를 수식한다? 형용사 수식을 한다. 당연히. 그러나 형용사 앞에 뭐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참고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만약에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보기에 enough 있으면 enough는 볼 필요도 없는 애예요. 어차피 안 되는 애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언급한 애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내려오면 얘는 뭐만 알면 되냐면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여기도 썼지만 형용사하고 부사의 형태가 같은 애예요. 토익에서 종종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ly 붙으면 뭐야? 부사라고 알고 있지만 얘 형용사도 되는 애야.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의 뜻과 부사로 쓰였을 때의 뜻을 나타냈으니까 참고하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형용사로 쓰일 때하고 부사로 쓰일 때의 뜻이 완전히 다른 애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완전히 다르니까 기억하면 되고 이런 애들도 다르니까 기억해야 되고 where이 형용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다르니까 이런 애들. 근데 비슷한 애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알아야 될 건 문장 구조를 볼 때 어떨 때는 하이가 명사 앞에 와 있고 어떨 때는 하이가 동사 뒤에 와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형용사나 부사가 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친구니까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은 누구냐? 자, 부사에다가 ly 붙여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의미가 달라져. 품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져. 외워야 될 첫 번째. 여러분 클로즈 같은 애들 있지? 여기에 나오는 내가 써놓은 토익에서 볼만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네는 부사야. 근데 여기에 ly 붙어도 당연히 부사잖아요. 품사는 똑같은데 ly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외워야 돼. just 같은 애들이 부사인 건 너무나 잘할 거야. 워낙 유명해서. 이제 막 그런데 여기에 ly 붙으면 뭐가 돼요? 갑자기 뜻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8가지는 부사인데 부사에 ly를 붙였더니 의미가 달라지는 토익에서 보이게 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나오는 close나 great나 high나 hard나 이런 애들 전부 뭐로 쓰여? 형용사로도 쓰이는 애죠. 양다리 걸치는 거야. 그러나 일단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얘가 부사로 쓰이는데 ly가 붙었더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게 포인트라서 그 어휘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사를 총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